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밑그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직접 수사 폐지하겠다. 검찰권 강화 의지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고삐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검찰개혁 이뤄내겠다고 하는데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봅니다. 김용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당 전체의 상황은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배 수렁에서는 좀 빠져나왔어요? 아직은 완전히 빠져나오진 못했어요. 김용민 의원. 대선에서 왜 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앞으로도 저 정당은 약속한 거 잘 못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있죠. 그 대표적인 약속 못 지킨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입니다. 개혁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표까지 받았는데 많은 의석수를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개혁할 때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하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가 끝났어요.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잘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제 고삐를 세게 쥐고 있고 저를 포함한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당내에서 굉장히 좀 세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개혁 민주당 검찰개혁 목소리만 내고 언제 할 거냐, 제발 좀 하지 그랬냐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하지 이런 얘기합니다. 6136님 민주당 제발 검찰개혁 좀 마무리하세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언제 할 건데요? 4월 중에 저는 끝내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다. 네. 검찰 개혁하면 뭘 해야 되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서 검찰이 제자리 찾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괴물 같은 기관은 이제 만들지 말고 정상적인 기관으로 되돌려 놔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은 야당이 합의해주면 다행인데 야당이 합의를 안 해줄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4월 중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명 공표까지 해야 법이 완결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 당선자는 틀림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이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행사하면 나중에 200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법 통과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4월 내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약속드려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약속은 대선 직후 승패와 상관없이 바로 마무리 짓겠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끝내겠다라고도 또 약속을 드렸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속을 지켜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법안도 제출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특검법은 본부장 비리, 소위 말하는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특검 대상으로 삼자라는 취지의 특검법입니다. 기존에 얘기됐던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후보와 관련된 혐의점 중심으로 논의가 돼 왔거든요. 그리고 발의가 돼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실은 부인과 장모 사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해 왔거든요. 그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 신분이고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되며 취임하면 대통령의 가족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은 왜 그렇게 수사를 못했어요? 검찰은 민주당이 좀
지도 감독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책임이 당연히 있죠. 예.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께서 대선에서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검찰개혁 목소리만 하고 네. 높이고 왜 안 하냐 이런 질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 부족했던 부분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이 사람들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왔던 그런 네. 역사, 그리고 그렇게 거부해서 누구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있는 죄를 덮어주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 혹은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때에서 검찰개혁은 이거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아니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도로 접근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과도한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네. 그건 정치 프레임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실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잘못된 권한 남용 행위들은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네. 물론 아직 재판 중이긴 하지만 네네. 실제 법원도 인정을 했던 잘못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내리기다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 이후에 검찰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가 있습니다. 산업부 관련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 정치적 보복 수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서막을 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검찰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리가 됐고 줄서기를 확실하게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런 수사의 지금 이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보면은 청와대와 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 탈원전 이거는 정책 판단인데요. 그렇죠. 정무적 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사법적 판단이라 이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모든 정책 판단의 잘잘못까지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국가가 아닌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한편 지금 산업부 요번에 그 압수수색한 것은 그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사퇴 압박을 종용했다 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과 동일합니다.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수처장에게도 물러나라고 지금 대놓고 사퇴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일선상에서 그 사건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인사 문제, 네. 그것도 특별히 임기말 인사 문제, 임기말 임기초 인사 문제하고 이 산업부 그리고 환경부 수사가 맞물려 있는데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 공약에서도 그렇고 선거 유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 면면 보고 윤석열 후의 검찰 개혁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혁이 아니라 네. 검찰을 정말 진짜로 무소불위 괴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네, 일단 그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걷어내버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네.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수사지휘권은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과거에 MB 정부 때에는 이 수사지휘권을 함부로 썼어요. 원래 검찰총장만 수사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검사장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항상 검사 출신을 안 치다 보니까 네. 수시로 전화해서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수사지휘를 해왔던 예가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예, 당시 검찰총장이 그걸 폭로까지 해버렸죠. 예. 그런 식의 수사지휘를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오히려 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하고 저희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건 서면 수사지휘만 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면 이게 무의미한 논의가 됩니다. 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지휘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예산권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안 그래도 검찰에게 지금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는데 힘이 세죠. 네. 여기다 예산 편성권까지 부여하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나마 법무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여지마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지금 당선자 측에서 하나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방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인사권입니다. 네. 검찰은 그동안 인사권을 독립시켜달라 혹은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당선자가 되고 검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본인의 인사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게 수사 지휘를 할 그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네. 예, 인사권은 또 놓지 않고 다 쥐어들고서 수사를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의 예산, 특수활동비 같은 거를 쳐다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계감사권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특활비를 공개하지는 않았죠? 공개 절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법무부는 쳐다봤습니까? 법무부도 그러니까 특활비를 어떻게 주냐면요. 검찰에게 바로 특활비가 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특활비를 수령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특활비를 어느 용도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아니면 예. 분기별로 주거나 네. 법무부에서 내려주고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영수증까지는 특활비는 없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없더라도 어느 청에 얼마를 보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를 수시 집행을 했다. 그리고 수시 집행에서 누구에게 간 영수증.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특별한 어떤 수사팀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수사팀이 네. 1,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쓰거든요. 네. 그걸 어디서 썼는지 모르지만 네. 그 영수증 정도까지는 법무부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까지는? 네, 어느 정도를 어떻게 썼구나는 정도는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검사가 네.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가 좀 관심이 주목됩니다. 왜 그러냐면 후보가 네. 한동훈 검사를 좀 지목해가지고 그랬죠. 그리고 또 특별한 관계도 있었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이 낮아서 초반부터 등판시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초반부터 등장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은 거의 다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당선인 생각대로 수사 지휘권, 예산권 독립하고 그러면요. 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 파쇼죠. 파셔요? 예, 검찰 파쇼이고 검찰 독재를 완성시키는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도 검찰이 그렇게 힘이 센데 네. 더 세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통제를 못 받는 거죠. 공수처는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가 견제한다면서요? 공수처가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는 계속 예산과 인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수처가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보완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공수처는 출범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네.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결론을 내고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죠. 알겠어요. 검찰도 좀 잘해야 되는데 공수처도 좀 똑바로 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